안녕하십니까. 토요로입니다. 부속명세서 이어서 부가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초보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 생각보다 제가 예측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조회를 해주셨어요. 부속명세서를. 그만큼 부속명세서가 중요하긴 한데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거나 아니면 그 개념을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이, 즉 초보님들이 아직 부속명세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내역서도 맞춰서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속명세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정들의 원인과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점은 그 달 말을 기준으로 한 달치에 대해서인 것만 원인,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부속명세서의 계정들을 잘 보시면 자산과 부채하고 자본들을 많이 정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달까지 그게 2월이 돼요. 현금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제금 50만 원을 받아서 그거를 물건들을 사고 남은 게 8만 원 있었잖아요. 8만 원은 그 다음 달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제금 다시 50만 원 받은 거에 8만 원 한 58만 원에서 또 처리 과정, 비용도 쓰고 난 남은 것이 또 다음 달 2월 되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진 것들이 만약에 충당금, 퇴직급의 충당금이 계속 쌓여져 있으면 이것이 이번에 퇴직한 직원이 없으면 다음 달로 2월이 됩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본 중에서 그 관리비 차감 적립금 이런 것들은 다음 달에 또 차감하고 남은 거는 2월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속명세서는 주로 자산, 부채, 자본 이 2월 되는 것들을 계속 기록을 연장해 나갑니다. 전월달에 썼던 것을 그대로 전월열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썼던 기록을 한 다음에 나머지 결과를 정리하지, 그 다음 달에 그 연속된 기록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부속명세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하고 이번에는 부가내역서는 왜 틀린가 봤더니, 부가내역서는 요 내용 자체가 자산부채 자본하고는 좀 다르죠. 비용과 수익입니다. 솔직히 관리비에는 수익 들어올 게 거의 없고 비용 위주로 포커스를 잡습니다. 왜? 입주민한테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만큼 비용을 먼저 썼으니 이만큼에 대한 것을 다시 여러분한테 다시 돌려받아서 이거를 다시 다음 달 운영비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여튼 간에 그 부가내역서는 포커스가 비용이라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썼고 이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입주민한테 배분하여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아낼 건지, 그럼 여기서 공통사항과 공통하지 않은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관리 외 수익과 관리 외 비용이 바로 부가내역서에는 또 들어갑니다. 부속명세서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관리 외 수익하고 관리 외 비용을 뺀 나머지가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 수익은 언제? 1년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수익은 결산 시에 정리를 합니다.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적립하기도 하고 예비비 적립금을 적립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기도는 예비비 적립금을 그러니까 적립하지 않는 거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으니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결산 부분에 따로 하고요. 그러면 부가내역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속명세서가 다 완료됐다는 그 전제 하에 부가내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명 들어가고 제 얼굴은 샬락 사라지겠습니다. 부가내역서 들어갈까요? 그러면 그 화면 중에 이겁니다. 이거 하나를 제가 공통으로 해놔서 하나를 좀 이따 빼고요. 요거죠? 여기 취소. 그 화면을 좀 이거하고 이제 XPRP도 제가 교육용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놨는데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가 잠깐만 하나 얘기하면 부속명세서는 학계자료 시산표를 주로 많이 봐요. 그죠? 근데 그 부가내역서는 여기 월별 손익계산서를 좀 주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갈게요.
자, 보면은 여기 1월부터 쭉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교육용이라서 이제 뜨문뜨문 있는 거는 좀 감안해서 보시고, 지금 9월분이 어느 정도 제가 들어간 게 있어요. 일반 관리비는 집어넣었어요. 부가 내역서에 맞춰서 얘는 집어넣었고,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급여는 거의 변동이 없겠죠. 그 다음에 어디냐, 밑으로 내려가면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이거는 매달 똑같아요. 어차피 위탁사하고 계약을 한 금액 그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전달에 비해서 만약에 얘가 두 배를 썼으면 21, 얼마 얼마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전표 두 번 쳤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소득비가 28만인데 이번 달엔 28만이 적용이 안 됐다. 그러면 전표를 누락했구나 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여기 관리 총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잠깐만요. 펜 한 번만 더 할게요. 원칙이긴 한데 모든 제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냥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파트에서는 입주민한테 한 달치 한 달치에 대한 비용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은 입주민한테 비용 발생한 기간, 한 달 동안의 기간 있었던 이 모든 비용을 집계를 해서 입주민한테 그 다음 달, 한 25일쯤, 20일 내지 25일쯤 고지서를 투여하죠. 이때 발생한 이 한 달 전 거의 모든 비용을 입주민한테 부과를 해서 다시 수납을 받죠. 그래서 이 금액은 이 비용만큼 그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얘는 부과하고 비용 금액이 똑같아야겠죠. 그리고 수납하는 것도 똑같아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비용 집계라는 거 관련해서는 이건 뭐냐면 관리 비용이죠. 저희는 관리 비용 하고 이제 부과하기까지는 총 토탈을 맞추죠. 이게 누구예요? 이부가 관리비. 수입은 바로 관리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요거 때문에 아닌 것처럼 보는데 이거 좀 지울까요?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지우고 요게 세 개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입주민한테 우리는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 총 손익이라 되어 있는 부분은 0, 0, 0, 0, 0, 0 돼 있어요. 요거 자체가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비용에서 수익을 뺀 나머지가 관리 총 손익이거든요. 이렇게 0으로 맞아 떨어져야지. 모든 비용을 그대로 부과했구나. 남거나 부족하지 않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것도 회계감사할 때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 다시 마우스로 가서 부가 내역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일반 관리비, 그러니까 그 11월분으로 하는데 사실 요거는 지금 보면 9월분이죠, 9월분. 그냥 제가 여기다 쓰긴 했는데 얘는 잠깐 닫고 얘를 그렇게 되면 이제 9월분으로 치는 거죠. 9월분. 9월은 1, 2, 3, 4, 5, 6, 7, 8, 9. 9월은 30일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9월은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만, 여기 아파트의 그 관리비 총괄표는 전월 발생 금액을 넣어요. 그러니까 당월 발생 금액을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선택할 붙여넣기 값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월 발생 금액을 여기다 넘겨놓고 당월 발생 금액을 넣는 거죠. 여기 있는 값들을 이쪽으로 다 옮겨 놓은 다음에 이번에 발생 금액은 얘는 어디예요? 더블 클릭하면 함수, 주소가 걸려 있어요. 즉 얘는 여기다 직접 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직접 치는 게 아니고 밑으로 쭉 내려봤을 때 잠깐만 내려갈게요. 여기 주소가 아까 I62였죠? 그럼 62열로 가야 돼요.
여기 62, I60, 파란색 테두리가 되어 있죠. 얘를 불러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면 얘는 더블 클릭 보면 얘하고 얘를 합쳐진 거예요. 이게 함수가 어떻게 걸렸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쪽 셀, 이쪽 사무용품 비에서 잡히까지 합한 거고요. 썸은 수학에서 썸 합입니다. 그래서 I49부터 R60까지, I49부터 R60까지 여기 다 복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면 셀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친 거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더블클릭해서 보면 얘가 주소가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합친 금액을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급여부터 항목을 좀 볼게요. 잠깐 교육용 좀 쭉쭉쭉쭉 가서 위로 쭉 올라가야죠. 자,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를 해봅시다. 급여 맞죠? 이렇게 맞춰보시면 돼요. 제수당 얘도 맞고요. 얘하고 얘하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간의 역사에 맞춰서 여기 교육용 자료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전달 8월 것까지는 내용이 틀려요. 어쨌든 맞아요. 그 다음에 55만 2,390원 퇴직 충당금도 맞고요. 이런 식으로 연차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49만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49만 8,485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 분비 얘는 이쪽은 거의 좀 변동의 폭이 좀 적죠. 4대보험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사무용 분비는 확실히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모든 세부내역 세부내역은 다 전표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뭘 썼는지 실제로 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무용품비 얘는 바뀌죠. 얘거든요. 91,400원 사무용품비 이런 식으로 소모품비 16만 4,560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반관리비가 16707,850 16707,850 얘가 바로 일반관리비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잠깐 얘를 여부리 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16707,850 여기로 가보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쭉 가면 얘가 일반관리비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맞아 떨어진지 보시면 됩니다. 지우고 부가 내역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부속명세서 엑셀로 다 하는데요. 회계하시는 분들은 엑셀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엑셀이 너무 편해요. 얘가 스스로 계산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일반관리비 얘가 이 금액이 아이고 트루스라고 해서 주소가 잘못 정하네. 그러면 얘는 다시 는으로 누른 다음에 아까 그 주소 있죠? 요거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 금액에 다시 들어가요. 일반관리비 아까 16707,85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리면 16707,850 여기 한 번 더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는 면적이 관리 면적이 44260 44,326.05 제곱미터고요. 그래서 얘를 나누면 요거 함수 들어가 보면 요거에서 얘를 나눈 값이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 보시게 텐데 얘가 관리 면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아파트는 이 44,326.05%로 0%래. 05제곱미터로 나눕니다. 자, 모든 거는 비고 이제 매출이라고 한다. 총 금액을 나누기 총 면적으로 나누면 얘가 기준이에요. 얘 기준으로 모든 금액을 면적 단위 기준으로 나누면 자, 면적을 전체 면적 개수로 나누면 한 조각에 대한 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1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1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와요. 1제곱미터당 단가. 그래서 요게 요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평형별로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평형이 있어요. 그죠?
78.99 제곱미터인 세대는 10세대밖에 안 되고 79.04는 72세대 이렇게 해서 이제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가라는 것은 1제곱미터니까 공급 면적이 얘를 곱하겠죠? 얘를 곱하면 376.93을 곱하면 그러면 세대 부가 금액이 이거죠. 계산기를 한번 78.99 곱하기 376.94 얘가 나오고요. 그리고 색깔 좀 다르게 해서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 세대 부가액에다가 세대수를 곱하면 얘에다가 얘를 곱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 10세대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치면 얘를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나와요. 그러네. 근데 잠깐만 지워볼게요. 실제 일반 관리비는 76, 707, 850 7,670만 7,850원인데 얘는 실제로 부과한 걸 봤더니 7,670만 6,890원이란 말이죠. 오차가 생깁니다. 얼마? 960원의 차이가. 얘 왜 생긴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부가가 1,000원을 부과해야 된다 칩시다. 근데 우리 아파트 면적이 99.9 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원 단위가 나오겠죠. 얘를 나누면. 그리고 얼마 나올까요? 귀찮으니까 10원 하고 이게 10원 10.0100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요거 자체가 원래는 딱 나눠 떨어지지 않은 숫자잖아요. 소수는. 그죠? 무한소수도 있고 순환소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라 떨어지지 않으면 이쯤한테 너한테 너는 0.015까지 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원 단위는 반올림하던가 올림하던가 절삭하던가 이런 아파트마다 좀 조건을 가지고 얘를 맞춥니다. 그래서 960원만큼은 덜 받는다는 얘기죠. 얘하고 비교했을 때. 그죠?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덜 받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960원은 덜 부과한다. 이만큼은 일단 받는다. 여기서는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원단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부과했는데 차익이 나거나 차손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 지금은 부족한 거니까 이거는 일반 관리비는 부가 차손이 생겨요. 근데 이건 계정마다 부가 차손 안 하고 전체 계정을 다 합했을 때 잠깐 얘로 가서 위로 올라가서 자 지금 부가 차익이 다 하나씩 생기죠. 이걸 전체를 다 플러스 마이너스 썸 하고 나면은 1960원이 마이너스예요. 부가 차손이 1960원 생길 예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쭉 내려가요. 이제 일반과 여기 항목을 잠깐 보면 설명 하나 할 게 있는데 하이라이트를 치는 형광펜으로 해야겠네요. 일반 관리비 얘는 매달 바뀝니다. 경비, 청소, 위탁수, 소독, 수선, 유지비 얘도 매달 바뀌고요. 나머지는 안 바뀝니다.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고정.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도 고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이 아파트는 거의 고정이에요. 이거 지워야겠네. 이건 아니니까. 이 아파트는 거의 고정이에요. 대표의 운영비 얘도 마찬가지. 변동이 있죠. 현관이도 변동이 있고요. 보험료는 매달 똑같이 징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료는 변동이 다 있습니다. 얘는 다 변동이 있고요. 세대 수도료도 변동이 있어요. 자, 주차료, 헬스장, 영유아, 여기 커뮤니티들이 있죠. 얘네들은 변동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장기선 충당금은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변동이 없어요. 제가 이거 칠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지우고 정리해보면 일반 관리비 얘를 좀 보기도 좀 줄일까요? 한눈에 좀 들어와야 되니까 잠깐만 줄일게요.
되게 좀 애매모시하네. 자, 일단은 그냥 이대로 그냥 갈게요. 위에는 일반 관리비 있었죠. 여기다 할게요. 일반 관리비 하고 수선 유지비, 그 다음에 대표의 운영비, 얘는 징수죠. 선관위 운영비. 음식물 처리기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달 똑같이 하는 데가 있고 다르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세모. 그 다음에 전기료. 얘는 매달 달라요. 수도료도 매달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별도 징수는 세대마다 별도로 징수하는 별도 금액이죠. 얘도 매달 다릅니다. 이거 뺀 나머지는 부가 내역서에서 수정할 게 없어요. 매달 똑같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우스로 넘어가서 자, 일반 관리비는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경비비. 자, 그러면 경비비를 볼게요. 여기 있는 거 9830260이죠? 그럼 여기 있는 게 경비비가 들어가야 돼요. 경비비 안 들어갔죠. 이렇게 빠져있으면 내가 전표 누락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전표 입력을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걸 넣을 거니까 경비비 넣을 거예요. 근데 매달 똑같이 가는 거는 별 차이가 없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9월 전표죠. 2019년 09 한 30일이니까 30일. 자, 2019년 0930 이런 식으로 대체 전표 넣으시고요. 자, 그러면 비용이니까 차변에 발생하죠. 경비비. 내용 안 쓰겠습니다. 9830260 이런 식으로 다음 달에 지급한다 그러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 비용 있겠네요. F7 F7 잠깐 이상하게 떴어요. F7 누르면 좌측에 있는 비과하고 이게 모두 다 넘어가요. 그다음 이제 경비비만 똑같나요? 누구를 똑같아야 돼요? 청소비도 똑같아요. 청소비. 금액이 얼마니까 6179, 700 이런 식으로 미지급 비용 똑같이 가고 F7, F7 누르면 좌측 그대로 복사되고 그 다음에 모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수수료 행추가 위탁 관리 수수료 얘 얼마였어요? 48,750원 얘도 미지급금 그대로 갑니다. F7 F7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얼마야? 소독비 소독비 얼마였어요? 23만원 미지급 비용 하고 F7 얘는 똑같아요. 매달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부과할 때 건들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 얘는 건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대표의 운영비 얘도 마찬가지. 얘는 매달 바뀔 수가 있어요. 이번엔 45만원이었는데 원래는 50만원이라 그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번 달에 50만원 썼어요. 그럼 50만원 쓰면 나머지는 얘는 똑같이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쪽에 금액에서 전체 총 면적을 나누면 1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오죠. 그죠? 그럼 요게 단가.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대표의 운영비. 대표 운영 50만원이죠? 이거는 세금 지급했으니까 국민은행에서 나갑시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이 내역이 맞는지 성관이 이번에는 있네요. 성관이 금액 잠깐만요. 317520이죠? 얘도 만약에 30이 아니라 50만원 썼다. 그러면 아니 40 할까요? 이렇게 40만원 쓰면 여기다 넣으면 대부분 여기다 넣어요. 그럼 얘가 알아서 단가 나오고 면적하고 단가 곱한 게 세대 부가 나오고 세대 부가에서 세대수 곱한 게 금액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금액이 보면 720원을 더 초과 징수를 하는 거죠.
맞추느라고 원단위 맞추느라고. 그럼 여기도 선관위 운영비, 선관위 선거관리 운영비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40만원. 얘도 국민은행에서 나갑시다. F7, F7.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비 얘도 똑같아요. 얘를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승강기 유지비 1155000 승강기 유지비 저희는 오티스거든요. 그러면 오티스 하나 놓고 심심해서 그래서 F7, F7 누르시고 엔터. 그 다음에 또 음식물 처리비 얘는 그 120만원을 구매를 하면 그냥 얘는 세대별로 똑같이 하네요. 면적별이 아니라. 그래서 400세대로 나누니까 얘는 단가가 3,000원 나눠지는 거죠. 얘에서 얘를 나누면 얘 원가가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세대당 3,000원씩 부과를 하는 거죠. 음식물 음식 생활 폐기물 그렇네요. 여기는 그러면 1200000 토탈 넣고 얘도 대금을 국민은행에서 나갔다 칩시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수선유지비. 자, 이제 얘는 매달 발생이 똑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승강기 정화조, 어린이 놀이시설, 소방점검, 전기, 저수도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적립을 하려고 이 금액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매달 부과할 금액을 적립을 여기는 수선 충당금을 좀 적립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금액들을 다 1년치를 12달 나누면 그 금액들을 매월 적립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월 수선유지비 적립이라고 되어 있죠. 798,000원. 얘는 수선유지비 수선비로 할까요? 그러야겠네요. 계정이 특별한 게 없네요. 수선 충당금 적립 얘는 얼마냐면 79만 8천원을 적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립이니까 충당금으로 가야죠. 수선 충당금 이렇게 하고 아직은 수선비 남았죠. 나머지 것들 뭐 여기서 전기, 안전, 점검, 대행료, 뭐 노인정 원래는 이거 다 각각 써야 되는 거 알죠? 이제 귀찮아서 제가 퉁칩니다. 금액이 이거잖아요. 여기 이 금액 3916150 그러니까 79만 8천 뺀 나머지가 다 제예요. 3916150 빼기 79만 8천 318150 318150 원래는 이렇게 대충 충 쳐서 쓰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왜? 계정 각각 여기 제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잠깐만 요까지 넣고요. 잠깐 펜을 들어가서 이거 각각 다 전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가 더 들어가야 돼.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넣으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퉁친 거예요. 그건 따로 하시고. 그리고 이 중에서 2분의 1, 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좀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걸 또 빼야 되는데, 귀찮아. 잠깐만요. 아니, 그냥 이건 씁시다. 귀찮네. 얘는 2-1은 성급비용 했다는 얘기예요. 2회차 중에 1회차를 지급했다는 거죠. 얘는 뭐냐면 성급비용을 먼저 나갔어요. 이게 자산이죠. 성급비용 하고 예금 해서 이미 얘가 전체 대금은 나갔는데 이거를 2달 동안 나눠서 부과하기로 했으면 얘는 그 다음 말일 2번 달 말일날 성급비용 이 금액 중에 반 2달 부과잖아요. 비용 중에 반이니까 얘 48만 1,250원 성급비용 일단 자산은 줄어들고 얘를 뭘로요? 수선유지비로 또는 수선비 또는 시설유지비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런 계정으로 48만 1,250원은 비용을 발생하고 이쯤한테 이만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남아요? 48만 1250원이 다음 달 남았다가 다음 달에 마저 차감하고 제로를 만들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급비용 한 거예요. 성급비용. 그래서 성급비용은 회계 감사님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입주민들이 보기에는 적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회계를 분식이라고 보는 거죠. 나눠서 예쁘게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마우스 포인트. 화재보험료도 똑같이 나가는 거죠. 얘도 화재보험료도 대표적인 성급비용이에요. 이제 요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험료. 화재보험료. 이거 각각 해야 되는 거 알죠? 제가 지금 간편하게 하려고 그냥 외로 퉁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각각 하셔야 돼요. 전표를 읽을 때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 기간 있죠. 기간하고 이런 거 다 쳐요. 그러니까 보험은 제발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아파트를 이제 이직하거나 그러면 꼭 이런 걸 정리를 안 해주세요. 6월 25일부터 뭐 19년이니까 20년 6월 25일로 끝난다. 그리고 어디 손해보험, 국민, KB, 손해보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에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그리고 업체도 저는 오티스 이런다면 여기 끝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전표에다가 웬만하면 전표만 조회만 하면 다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는 전 뭐하냐면 전화번호도 업체는 전화번호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전화 이렇게 내리면 전화번호 나오죠. 이렇게 02 18에 18 18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럼 되게 편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화재보험 그 화재보험이나 피복비는 1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분할하죠. 예를 들어서 뭐 9월이니까 9회차 정도 대차했다고 칩시다. 6월이니까, 6월이면 6월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에이, 에이, 귀찮다. 아니, 안 셀래. 귀찮아요. 그냥 이거, 몇 회차예요? 6회차네요. 6에서 10. 여기다가 이거 해야 돼요. 12회 중에 6회차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얘는 성급비용에서 줄어는 거죠. 성급비용 이런 식으로. F7, F7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성급비용에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매달 똑같이 가요. 자, 그 다음 이제 주차료 들어가는 거 주차료. 이거는 주차료는 그 관리 외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 이제 입주민한테 부과하려면 비용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대 이상 차량 세대 별도 부과. 뭐 이런 식으로 1665, 600. 뭐 제가 뭘 보고 하는 건 아시죠? 요거 토탈 금액입니다. 요 토탈 금액.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관리 외 수입이잖아. 이거는 그죠? 그러면 주차 수익으로 가는 거죠. F7, F7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헬스장 있어요. 헬스장. 운동시설. 운영 수익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잠깐만요. 요거 지워야겠네. 헬스. 운동. 수익이 요거밖에 계정이 없어요. 제가 계정을 만들어야 되나 봐. 그럼 너무 귀찮은데. 커뮤니티? 이건 있네요. 커뮤니티 운동시설 운영비. 자, 여기다가 헬스. 장 세대 별도 부과. 2240000. 그러면 여기도 관리외 수익이니까 운동시설 운영 수익. 이렇게 F7, F7.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영유아, 요 밑에 있는 게 안 보이지만 영유아거든요? 영유아 쉼터 영유? 이것도 커뮤니티죠. 영유아 쉼터 이용료 별도 부과. 얘는 세대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15세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얘도 뭐 보육시설인가요? 보육? 보육? 없어요. 얘도 운동시설을 합시다.
F7. 여기 지금 의미는 없으니까. 별도 부과하고, 여기는 요가도 있었는데, 그 자체 운영으로 바뀌어갖고 부과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순 충당금. 이렇게. 장기순 충당금.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 전입액 있죠? 여기 전입액 계정이 없어. 아, 이거는 그냥 말로 할게요.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네. 이거 다 하나하나 만들기 너무 귀찮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뭐냐면, 입주민한테 부과를 할 거잖아요. 일단 얘 저장할까요? 저장합시다. 됐습니다. 장기수는 충당금은 입주민한테 부과를 하려면 전입액 계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부과할 때는 장기수선 충당 전입액, 장기수선 전입액, 뭐 이렇게 아파트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부채를 설정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부과하려고 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얘는 별도에 예치하죠. 그래서 얘는 투 스텝으로 두 번 전표를 넣어야 돼요. 요거 하나만 끝이 아니고 장기 수선 예치금 통장하고 얘는 관리비 통장 예금. 그러니까 4432-610이죠. 4432-610 얘 얘기 본 거예요. 요거 이 금액 그대로 부과하니까 얘는 입주민한테 똑같이 4432-610 부과해서 부채를 설정하고 그리고 얘는 다음 달 아니면 당월 한 달 차이 나는 것까지는 됩니다. 아예 딱 맞거나 한 달 차이 4432-610 관리비 통장에서 장기수 충당 예치금 조정 4432-610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마찬가지. 전기료도 이거 금액 그대로 세대 부과해야 되는 거니까 전기료 넣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수도료를 똑같이 넣습니다. 얘도 검침에 들어간 거 똑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과장님께서 얘를 해주긴 하는데 제가 잠깐 얘는 펜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료 부과 부분을 보셔도 돼요. 그거 또 설명한 거 또 하거든요. 이제 보면 세대전기료 TV 수신료는 얘는 이 두 가지는 어디서 있어요? 홍진, ERP, 얘 전기. 그대로 이거를 받아오면 돼요. 그거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산업용 가려도 얘는 고지서가 와요. 고지서 그대로 넣습니다. 예,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카드 할인이 있으면 여기다가 공동전 차감 이렇게 마이너스 넣어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 별도로 하는 거 기타 헬스장, 놀이방, KT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쪽은 그 SK, KT하고 LG도 있는데 이거는 모자 분리했어요. 보이시죠? 모자 분리하면 얘네가 각자 자기가 사용한 거는 한전에 직접 납부합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얘는 모자 분리하자고 했는데 그 말 더럽게 안 들어서 계속 우리가 부가 내역서를 보내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수납을 해주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 금액은 거진 그 고정적이죠. 고정적인 거니까 일단 여기 있는 것 요거는 맨 첫 번째 고지서가 오면 고지서의 총 사용량과 토탈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1번 넣고 그 다음에 2번 세대전기료하고 TV수신료 입력하고 3번 산업용과 가로등 입력합니다. 그럼 토탈에서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고정적이니까 5번 기타 전기료 이 부분을 다 뺀 나머지가 바로 공용 전기료로 들어가는데 승강기 전기료는 원래 승강기 라인별로 부과를 하죠. 승강기 여기는 좀 입주민이 많아서 승강기를 많이 쓰고 여기는 세대가 적어서 좀 적게 쓰면 계량기가 붙어 있었잖아요. 이 계량기에 대한 사용량과 금액은 과장님이 따로 주십니다. 이거 넣고 그 뺀 나머지가 다 공용으로 분리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송전선로 보상에서 송주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가 박 터지기 때문에 제가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이렇게 부가내역서에 넣으시고 요거는 보실래요? 여기를 보면 세대 그 사용량은 이건 다 그 사용 계량 검침값을 넣으시면 돼요. 이거 하고 아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단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정해 주시거든요. 또 그 단가를 여기다가 사용량 곱하면 얘가 발생금이 나오고
세대 부가액이 나오고 부가차손 같은 게 나오거든요. 부가차익이나 차손 이것도 맞는지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 그룹별 부가이기 때문에 그 부가할 때 단가 처리하면 얘는 여기 발생 금액을 넣어줘야만 관리비 부가, 관리비 부가 처리. 홍진에서 보면 얘는 그 단가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가면 승강기 전기료만 발생 금액을 얘를 넣어 주셔야 돼요. 얘를 넣습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부가 금액이 세대별로 들어가요. 얘를 넣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수도료도 마찬가지. 수도료는 그 금액, 이거 고지서 나오고요. 저는 뭐 그 수도 충당금 할인이 있어요. 이거 빼주고. 잠깐만 지울게요. 어떻게 주소가 이렇게 됐네. 어쨌든 이건 여긴 토탈, 고지서 토탈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헬스장 거 빼고, 그 다음에 충당금 뺀 나머지는 세대 고지서로 넣는데, 거기에서 세대 고지서는 ERP 거하고 얘가 틀어져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공동수도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세대별 나누고 고지서에 맞추는 방법은 다음 그 전 강의를 보면 수도고지서 맞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부가내역서는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 보면 입주민들은 자기 통장에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알려드려야 될 고지할 의무가 있잖아요. 각 계좌에 있는 그 계좌번호에다가 은행명하고 금액을 다 알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뭘로 통해서 한다? 얘는 합계좌내 시험표. 보고 얘는 넣으시면 됩니다. 이 토탈이 맞는지. 그리고 잡수익하고 잡지출은 그 월별 손익계산서하고 나오진 않아요. 얘는 어디서 합계전에 쓰면 돼서 보셔야 된다. 얘를 전월 2월 금액을 지난달 거, 잔해 거를 일로 넘기고 값복사 한 다음에 당월 수입 넣고 당월 지출 빼면 그러면 잔액이 나왔죠. 근데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맞는지 보시고 그리고 관리비 차감적립금과 예비비 이런 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대표의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못 썼는지 이런 식으로 얼마를 썼는지 이거를 하고 잔액까지 같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부가내역서는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가내역서를 이제 작성하실 때는 잠깐만요. 이걸로 좀 얼굴을 하고요. 또 40분이 거의 가까이 넘었어요. 제 딴에는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지만, 그걸 하나 보여드리겠네요. 월별 손익계산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거. 잠깐만요. 결산에. 자, 여기 보시죠. 여기 9월 거, 청소, 경비, 소독. 아까 이제 23만원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전월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부가내역서에 맞춰서 제가 전표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9월하고 8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아파트는 이게 다, 요런 식으로 균일하게 가야 된다. 거의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료도 전표를 요거 맞는 거하고 여기 부가내역서에 있는 거에 있는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내역서 작성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좀 흐림만 한번 볼까요? 부가내역서는 비용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월별 손익계산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손익계산서 보면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당월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한 달이나 1년치 쫙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서 그러니까 부가내역서 작성했을 때는 월별 손익계산서 보시고 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부가 중에 고정적인 거는 매달 똑같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다. 대신 변동 있는 거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대표의 운영비, 선관위 운영비,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은 매달 바뀌기 때문에 전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전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가내역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총계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회의에서 소장님들이 보고하는 건 이 관리비 총괄표 이 부분 보고 설명하거든요.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 비고란에 꼼꼼히 써드리는 팁도 해드리고 뭐가 됐는지 손님이 한 번 더 언급해 주신 게 좋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맨 마지막에 여기 이 금액은 미부가 관리비 금액하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제가 중간에 전표를 넣었다 말았는데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관리 비용 있잖아요. 여기 얘가 전기하고 수도를 제가 넣었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663,100이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 얘가 똑같이 75663,150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얘하고 얘 자리에. 그래야지 밑에 있는 1번하고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을 뺀 나머지가 밑에 있는 3번이 관리 총 손익이 제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전기수도 안 넣었어요. 장충도 안 넣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맞아지는지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수금이 있다면, 가수금에 대해서 차감한다면 이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반 비용을 모두 짓게 하고 가수금은 이 비용을 짓게 한 거 이 전체 금액에서 이 입주민이 요만큼 낸 부분은 또 뺄 거잖아요. 또 부과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만큼 차감하는 거 뺀 금액은 차이가 난다는 걸 머릿속에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부가내역서 작성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용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다 보셨다시피 단가는 총 비용에서 면적당을 나누면 그게 세대의 단가, 1제곱미터당 단가고 거기에다가 세대의 면적을 곱하면 세대의 단가고 그렇게 해서 세대수를 곱하면 그 세대에 대한 금액이고 이게 차를 계산하는 그 합계 금액이 발생 비용과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차이는 부가 차익이나 부가 차손으로 한꺼번에 퉁쳐서 나중에 확장 전표할 때 넣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부가 총합해 있는 밑에 있는 금액 합계 부분은 미부가 관리비로 맞아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안녕. 아 피곤해. 이번 주 그만하고 싶다.